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이번에 새로운 이제 다가오는 신정부의 창업 관련된 정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이번에 민간 주도로 벤처 스타트업 판을 키운다는 내용으로 향후 이제 신정부의 스타트업 쪽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에 대한 제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함께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해요. 먼저 한번 좀 공약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나왔던 공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네요. 스타트업 스케일업 규제 완화로 새 시대 영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케일업에 대해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떤 거죠? 즉 매출 한 3, 4억 나오는 업체한테 엄청나게 뭔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한테 매출이 한 3억이다. 그러면 뭔가 투자나 이런 지원을 많이 해서 뭐 100억대급 아니면 뭐 1000억대급 이런 기업을 키우는 거죠. 한마디로 뭐 쿠팡이라던가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들을 키우겠다. 그런 내용들이 스케일업이고 이런 스케일업 과정에서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만약에 한 기업당 뭐 2억씩 만약에 우리가 10,000개 기업을 지원했다. 그러면 이제 2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스케일업 관점에서는 한 기업에 1,000억씩 20개를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기존에 뭐 2억씩 뭐 10,000개 좀 계산하기 쉽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2억씩 10,000개 주던 거를 2,000억씩 네, 10개 뭐 이런 식으로 1,000억씩 20개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스케일업입니다. 즉 가능성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나 대규모의 대출을 밀어줘서 쫙쫙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법률적인 규제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두 가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그 세부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뉴스로 한번 좀 대신을 할게요. 윤 당선인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 의결권 제도 그리고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내세워서 하겠다. 좀 내용을 좀 더 보죠. 뭐 벤처 정책 뭐 27개를 공약에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복수 의결권 제도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스톡옵션 제도 비과세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세금을 깎아주자. 그래야 고급 인력을 유입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창업 초기 스케일업 정부 지원이나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모태펀드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생각보다 유의미한 내용입니다. 2배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생각보다 유의미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팁스 프로그램 확대도 약속을 했다. 팁스는 저희 영상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팁스 운영사가 1억을 투자하면 정부가 5억에서 7억까지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키워드를 얘기할 수 있는데 투자입니다. 네, 간접금융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을 키워보자. 그리고 나노기술, IT 뭐 이런 쪽의 클러스터 이런 지역을 뭐 만들겠다. 그리고 20, 30대리에서 대학을 뭐 창업 기지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내벤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스케일업 이렇게 나와 있고 세제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공약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됐는지 최근에 나온 이 인수위원회의 한번 뉴스 기사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죠. 여기 인수위원으로 나와 계신 분이 있고요.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보면 민간 주도로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한다라는 원칙을 지키겠다. 그리고 글로벌 수준으로 스케일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결국 민간 기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가
그가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창업 과정에서 많이 만나시죠?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팁스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바이오, 인공지능 같이 하이테크는 별도 지원 영역을 생성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디지털 인력을 육성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여기 가장 뉴스 기사 말고 인수위원회에서 직접 발표를 한 보도자료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고 의견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죠. 하나씩 풀어보죠. 여기서는 크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공약이나 실제로 이 벤처 작업 쪽에서는 공약과 실제로 실행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쪽에서는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반면 기술 창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죠. 모태펀드를 확대한다. 아까 2배 확대한다 그랬죠?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다. 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펀드 규모로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에서 자금을 따로 예산을 받았다. 그걸 우리가 출연받았다고 하고 출연자금이라고 표현을 했죠. 정부가 이렇게 출연자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직접 기업, 창업기업, 스타트업에게 지원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직접금융이라고 부르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출연자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특허비 같은 거를 보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대출을 해줄 수도 있죠. 중소벤처진흥공단이라던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번에 민간 주도로 판을 키우겠다는 얘기는 정부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누구한테 줍니까? 네,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벤처 캐피탈에 용역을 주고 이쪽에서 여기서 이제 반대로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뭐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정부 사업 같은 경우를 대행해주는 그런 용역이죠.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지금 이런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용역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모태펀드에 의한 투자는 요 벤처 캐피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성장성 있는 기업을 골라서 발굴해서 VC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죠. 쉬운 얘기를 하면은 민간 기업에게 돈을 주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간 투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이 민간 투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받으려면 제 생각에 제 개인적 생각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기술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국내에 한 25만 개사 정도 있습니다. 국내 25만 개사 정도가 기술 창업 쪽이고 나머지 이제 한 600만 개사 정도는 그냥 일반 자영업 뭐 이런 쪽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요 25만 개사가 되는 요 기술 창업 기업들 중에서 실제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 10,000개 될까요? 10,000개? 10,000개도 안 될걸요? 네. 뭐 한 5,000개? 뭐 이 정도? 많이 안 될 거예요. 왜? 투자를 받으려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 줍니까? 시장성. 이 제품이 점점 넓은 시장에 팔아야 되고 성장성. 급속히 성장을 해야 되고 요게 맞아져야지 어느 정도 이 기업을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요 규모가 맞아져야 나중에 보통 우리는 이 투자받은 민간 기관들은 본인들이 투자한 기업들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봤을 때 2개밖에 없죠. M&A를 하거나 기업을 팔거나 그래서 시장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이거밖에 없는데 상장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투자계 쪽에서는 대부분 중견기업이나 이런 뭐 대기업 이런 데다가 팔고 시세 차익을 하는 M&A를 많이 선호하고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만든 사업 아이템이 잘 돼가지고 M&A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M&A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이라면 생각보다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투자는 말 그대로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아니잖아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태 펀드를 위한 투자라는 거는 결국엔 M&A랑 IPO 보고 간다. 근데 M&A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한마디로 사업이 근데 무조건 다 M&A가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작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M&A가 아니고 할 사업도 있는 거죠.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한 중소기업이지만 M&A나 이런 건 안 되는 기업들이 있는 건데 사각지대가 발생하죠. 어떻게 보면은 뭐 매출이 뭐 꽤 그 투자받고 M&A나 IPO 할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건실하고 잘 되는 기업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요 펀드 쪽을 강화해서 투자한다면 해당 사항이 별로 없죠. 네. 생각보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요. 좀 속된 말로 얘기해서 공방이나 이렇게 작게 사업하는 분들은 아예 해당이 거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앞으로 투자받는 기업들 위주로 뽑아주겠다. 그러면 투자를 안 받는 이런 투자를 안 받지만 작지만 건실하게 갈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직접 금융하는 게 좀 더 유용한 거죠. 직접 주는 게. 근데 이렇게 투자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거는 투자기관에 돈을 준다는 거는 해당 사항이 있는 기업들에겐 좋겠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 기업들은 상당히 우울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이제 보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거는 민간 기관한테 돈 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부는 뭐 우리가 굳이 뭐 핸들링할 게 많이 없지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오버해서 나가면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기조가 투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더 가겠다는 거죠. 뭐 글로벌 창업 혁신 기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팁스 우리 뉴스에도 나왔지만 공약에도 있었지만 팁스 강화한다 돼 있죠. 팁스 1년에 몇 개 뽑습니까? 한 500개? 그잖아요. 기술 창업자 몇 개? 25만 개사 정도. 20만 개사, 25만 개사 정도. 그러면 팁스는 그중에 500개야. 많아요, 적어요. 네, 티도 안 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보다 스카이캐슬처럼 뭐 상위 1%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야. 상위 1%가 되면 돈을 많이 줄게. 근데 상위 1%가 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못 받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글로벌 쪽에 관련된 뭐 글로벌 유니콘을 키우겠다. 유니콘 키우겠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1억씩 만개 기업에 주면 1조잖아요. 그런 식으로 줬던 거를 뭐 한 100만 원씩 100개 기업, 1000만 원씩 10개 기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쏟아붓는 게 유니콘이나 아까처럼 스케일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스케일업이란 내용 자체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좀 봐주셔야 된다. 결국에는 투자 잘 받고 성장하는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어. 항상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잘 못 나가는 애들은 쫄쫄 굶어라 약간 오버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이 정부가 투자를 이렇게 민간기관의 투자를 중심으로 하게 된 기조가 제 생각에는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정부 정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강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이어졌고 이번에는 아예 2배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모태펀드를 확충한다. 자 그래요. 모태펀드를 확대한가 그리고 메가펀드를 만들겠다 하는 내용은 투자 안 받는 기업들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교육하겠습니다. 많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이터 쪽, AI 이런 쪽이 크니까 그런 교육을 할게요.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창업 중심 대학 사업이 금년에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야. 창업 중심 대학 사업이 뭐예요? 기존에 우리가 기술 창업을 만약에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테크트리 말씀드렸잖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맞죠?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그거 받고 나중에 창업 도약 패키지. 뭐 이런 거 받는 거죠. 뭐 중간에 이제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업도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자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자금들이. 그런데 여기에 창업중심대학이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창업중심대학. 근데 이 창업중심대학이요. 실은 몇 년 전에 유사사업이 있어요. 창업선도대학이라고. 즉 뭐냐. 이번에도 창업중심대학 영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뭐랑 똑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부자 패키지 합친 거에다가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대학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학에서 자체 프로그램 있다고 하는데 속된 말로 얘기해서 교육 멘토링 이런 거 빼고 교육 멘토링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교육 멘토링이 뭐 크게 다른 게 있나요? 보면은 뭐가 다르요? 뭐가 달라요? 좀 그렇지 않아요? 창업 중심 대학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원래 있었다고 예전에 창업 선도 대학 사업이라고. 그죠?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도 결국엔 내용하고 이번에 사업 내용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이거를 창업 사전 준비부터 제품 서비스까지 패키지 지원. 그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니었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니었나? 청년 창업 사과자 학교는 아니었나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이밍 변경이죠, 뭐. 네이밍 변경. 그리고 약간 뭐 그런 차이는 있겠죠. 대학에다가 돈을 많이 주겠다. 아, 그러면 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뭐 대학이나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엑셀러레이터들에게 많이 위탁을 줬죠. 근데 이제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에 더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운영 기관의 관점에서는 조금 뭐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뭐 창업하면 좋죠.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나 창업중심대학을 받나 차이가 있나요? 별로 없죠. 그죠? 교육 사업도 말이 그렇지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근데 좀 강화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는 대폭 강화죠. 즉 투자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뭐 예를 들어서 1, 2억 원대의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 같은 대출이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은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 줄어들 거고 팁스 예산이 늘어나면 일반 뭐 창업성장 기술개발 같은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들겠죠.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안 받는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는 유니콘 키울게. 한마디로 스타트업에서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들을 계속 만들어낼게.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할 거야. 좀 잘 되는 기업한테는 돈을 엄청 쏟아주고 안 되는 기업들은 알아서 살아야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제 생각에는 메시지인 것 같아. 그러면 민간 구조로 벤처 스타트업 판 키우겠다는 이 신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전략은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할 일이 많잖아요. 직원도 없고. 근데 이런 정책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까지 해야 돼.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심대학이나 뭐 중심대학은 뭐 기존 사업하고 큰 차이가 뭐 많이는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죠. 기관의 차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이 투자 유치를 할 것인지 진심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투자 유치를 할 거냐? 투자 유치를 여러분이 할 거냐? 아이고, 코인이 됐네요. 네. 다시 할게요. 네. 다시 쓸게요. 여러분이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냐? 받고 여러분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유니콘이 될 것인가? 이런 기업이 진로 방향이 있고요. 아니야. 나는 투자 유치 안 받고 내가 원하는 회사를 내가 끌고 갈게. 유니콘 필요 없어. 그냥 내 스타일로 기업 운영할 거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런 세모형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세모형 기업은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제 생각에 그래요. 창업 자금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금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 예산도 한정돼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부가 이번에 모태펀드 집중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주는 건 기존에 주는 대로 주고 예산을 늘려서 투자를 늘려줄 수 있어. 그렇다고 보면은 나이스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몇 년도 정부 예산, 특히 중기청부터 해서 중기부까지 예산을 보면 항상 소폭 인상이야. 뭐 1%, 5%, 10%뭐 이 정도, 10%도 안 돼요. 그 안에서 소폭 인상, 소폭 떨어지고 막 그래요. 많아야 뭐 1, 20% 뭐야 막 그럴 거예요. 뭐 세부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기부의 제가 봤던 예산들은 대단히 그 스탠다드제이션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살짝 아주 이제 이렇게 낮은 형태로 이렇게 우상향되는 그런 예산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항상 이렇게 올려온 추세가 만약에 맞았다고 치면 갑자기 이번에 모태펀드 이렇게 쫙 올릴게 이 얘기예요. 기존 예산보다 투자 예산 올려버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체 예산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투자 쪽은 원래 예산이 별로 없었다가 점점 늘어나다가 이번에 획 늘리겠다는 거지 보면은.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투자 예산이 요만큼 늘어났으니까 딴 예산 깎아야죠. 그럼 자금 쪽에서 어떤 예산들이 깎이는 대상이 돼요? 대출. 대출은 어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런 대출들을 예산 깎일 거고. 중소벤처진흥공단, 중진공. 이런 예산 깎이고. 실제로 금년에 예산 깎였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직접 자금. 정부가 투자를 주지 않고 직접 하는 자금. 하다못해 예비창업 패키지, 초창폐 예비창업 패키지 지금 다 깎였죠. 작년에 비해 가지고 다 줄어들었잖아요. 연구개발도 늘었어요? 줄었어요. 즉 투자가 는다는 거는 대출 그리고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이런 창업지원금 그리고 연구개발 자금이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뭐냐? 처음에 내가 사업 아이템, 특히 초기 창업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아이템을 선정할 때 투자 유치가 가능하게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쭉쭉쭉쭉 투자 받으면서 유니콘에 탑승을 하시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투자 유치 받고 팁스 받고 그렇게 올라가는 얘기죠. 팁스 얼마요? 아무리 많이 쳐줘도 1년에 1000명이 안 돼요. 25만 개사 중에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 유치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짜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를 배제를 하고 대신에 그만큼 자금도 많이 받기가 어렵겠죠. 최소한의 자금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짜야 돼요. 최소한의 자금으로 사업을 해서 이걸 가지고 매출을 나오고 올라가자. 아니면 최소한의 자금으로 사업을 해서 실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받고 올라가자. 이런 식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수위의 내용 중에서 상당히 무서운 말은 요겁니다. 민간주도, 판 키운다. 즉 투자 유치가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요소인지 아니면 투자 유치를 배제하고 대신에 지원금을 적게 받고 최소한의 MVP 기능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정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애매하게 쓰고 시간도 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제대로 써서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 유치할 거면 지금부터 엑셀러레이트 관련된 프로그램 연락에 띄고 비즈니스 모델 많은지 연락에 검증하고 막 그러고 다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왜 투자 회사의 그런 거에 쫓겨가?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그럼 최대한 돈을 아끼고 여러분이 최소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부에서 자금 지원 받기 어렵다고 애초에 가정하고 빠르게 사업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이 인수위원회의 그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도 스타트업 쪽을 오래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창업하시는 분들이 막힐 때는 잘 연락이 와요. 근데 평소에는 연락을 안 해요. 왜 연락을 안 해요? 바빠 죽겠으니까 힘드니까 연락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됩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바빠도 나는 이런 사업 쪽에서 좀 더 좋은 제도를 원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20대 마지막으로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인수위원회 검색을 한번 해보면 여러 개의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내용이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당선인에 바란다는 부분이 있어요. 스타트업을 쳐볼게요. 없어. 2개야. 그리고 창업을 쳐볼게요. 거의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근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치면 네,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의견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창업기업이 바쁘고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더욱 이 창업에 대한 지원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 유치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너무나 좋은 제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책을 작은 시간이 됐을 때 요 인수위원회 게재도 좋고, 여러분이 카카오톡 같은 데서도 좋고, 블로그에서도 좋고, 인스타에서도 좋고, 이런 많은 의견들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정책들이 쉽게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민간 주도가 좋고 어쨌거나 벤처를 육성한다는 부분에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기존에는 엑셀러레이터나 이쪽도 많이 해왔잖아요. 원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투자 쪽 원래 지원 예산 계속 늘고 있었고 팁스도 계속 늘고 있었어. 특별한 게 없어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모태펀드 확충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산은 늘고 있었어요. 대신에 그 초기 기업들에 대한 그런 티오라던가 지원은 줄고 있죠. 그런 게 이 스타트업에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이런 거 합격하신 분들은 뭐 난 붙었으니까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떨어지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될 거고, 생각보다 많은 이런 창업 전문가분들이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고 경쟁률이 세지고 있고 점점점 힘들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창업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저기 방송에 나왔던 뭐 커블체어 같은 그런 제품들이 특별한가? 제품이 기능성은 명확하게 있죠. 근데 그 제품이 투자받을 만한 그런 제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매출이 몇백억 나가지고 대박이 나고 깔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도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 제품이나 어떻게 규모가 작은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하이테크와 투자 유치만 된다고 쪽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그런 제품들은 언제 투자가 되느냐? 매출 잘 나오면 투자되죠. 근데 매출 잘 나오게 되면 내가 투자를 왜 받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투자 부분이 올라간다는 거는 창업 아이템의 결정, 그리고 창업 자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다라는 의견을 꼭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 쪽에 바쁘신 부분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냥 뭐 말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아까처럼 자영업과의 그런 차이 보셨죠?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이런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내용들을 하다못해 저희 쪽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창업의 흐름이 제도와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방향은 매우 중요한데요. 향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돼서 나올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나올 때마다 한번 분석을 또 해보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